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주말부터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허용했지만 로컬에 따라 적용되며 로스앤젤레스는 아직 스테이 앳 홈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사망자는 6월경에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예상입니다. 발병 케이스는 현재 하루 2만 5천 건에서 20만 건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게 질병통제국의 예상입니다. 반면 보수 띵크탱크와 백악관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비즈니스가 죽고 만다는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최소한 60% 이상의 미국인은 식당과 미장원을 포함한 8종류의 사업체 문 여는 것에 반대합니다. 달러스토어 경비원을 마스크 때문에 살해한 용의자가 기소됐고 전투 스타일의 시위를 모의하던 남성이 체포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폭력적 사태가 크게 늘어납니다. Where is the beef? 웬디스 버거 손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소고기 부족으로 웬디스는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햄버거 메뉴를 없앴습니다. 골드짐과 자동차 렌탈 회사 허츠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미 전국의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으로 풀이했는데 추후 모기지 정책 등에 따라 집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출처가 중국 실험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영국, 캐나다 등 미국 동맹국은 미국 편을 안 듭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인터뷰에서 바이러스 출처가 중국 실험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반중국 캠페인이 성공해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입니다. 백신 개발 등이 목적인 유럽연합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금 모금이 목표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라 하더라도 어제 이제 주지사가 발표했었던 그 리오프닝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그 LA 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미국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사망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지사가 어제 발표했었던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물류 관련을 포함을 해서 서점, 뮤직 스토어, 토이 스토어 또 뭐가 있었죠? 네. 이번 주말 어머니날이에요. 꽃가게도 이제 부분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픽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장려를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은 줬지만 로컬 정부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에 58개 카운티가 있죠. 그리고 카운티 정부 가운데서도 또다시 그 로컬에 맡긴다. 이제 주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처럼 그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확진자도 줄어들어야지 되고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또 만일에 갑자기 또 뭔가가 확 터질 때 병상 같은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지 되고 테스트도 웬만큼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부분적인 오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다 디테일한 것은 또 주말에 다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7일, 8일 이때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은 잘한 것 같죠? 이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와 지난 주말에 정말 격렬하게 당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법원으로 가져가봤자 지잖아요. 공공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비치 2군데를 연다고 했고 라구나 비치하고 샌클라멘테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쪽에 비치가 많으니까. 그리고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압박도 받았죠. 정치인인데 왜 공화당색이 강한 곳에서 문 열고 비치도 열고 경제도 다시 오픈해 주십시오 하는 압박을 왜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데이터에 충실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 굉장히 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테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어떠한 형태의 그 동선 파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했는데 UCLA와 UC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제 다른 기구들과 함께 UCLA 웹사이트에 이미 올라와 있더군요. 훈련받은 말하자면 그 방역과 관련돼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전문가들을 일단 뭐 기본적으로 10,000명 정도 뽑아놓고 조금 더 있다가 20,000명까지 여기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하네요. 그렇게 해서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추적할 부분은 추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오렌지 카운티 같은 곳에서는 빛이 문 안 열어준다고 시위도 많이 하고는 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해왔던 일을 70%가 주민이 70%가 지지를 합니다. 오히려 문을 일찍 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열어?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그 에리카 세리 시장의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5월 15일, 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그 스테이 앳 홈을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전문가, 의료진, 뭐 슈퍼바이저 이런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을 수도 있다고 미리 다짐을 좀 심정적으로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확진자가 없었거나 아니 사망자가 없었거나 확진자가 적은 그 같은 샌프란시스코보다도 좀 북쪽이 이번에 그랬죠. 그렇게 시작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뭐 캘리포니아조차도 뭐 뉴욕, 뉴저지, 미시건 이런 곳 다음으로 오하이오 뭐 비슷하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곳인데 그런데도 리오프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무엇을 알아야지 되는가? 저쪽 주와 이쪽 주와의 연계관계도 있는데 워싱턴 대학교가 제일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이 연구, 모델 케이스를 보기에 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워싱턴 대학교의 자료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Institute for Health Metrics라는 곳도 많이 보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8월 달경이 되면은 한 7만 몇천 명 정도 사망하지 않을까, 7만 5천 명보다 낮은 7만 2천 명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뭐 지금 7만 명 넘었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원래의 예상보다 2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예상했었던 것보다 2배인 13만 5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다시 예상치를 2배를 높였습니다. 이게 또 그 리오프닝 되고 거리두기 안 하고 마스크 안 쓰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다시 이제 그 조절을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시골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정부도 어제 이제 그 평균 그 사망률이 지금 하루에 1,750명 정도 됩니다. 많이 사망하는 날 3,000명 정도 최고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6월 달이 되면은 하루 평균 3,000명 사망자가 나오는 날이 많다. 그래서 8월까지 13만 5천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병통제국도 6월 1일 그 케이스가 이제 하루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나온다. 현재 케이스가 하루 2만 5천 명 정도인데 미 전국적으로요. 그런데 이게 6월 1일이 되면은 6월 1일이래 한 달 안 남았습니다. 20만 건이 된다.
현재 2만 5천 건에서, 그러니까 사망자가 8월 달이 되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리오프닝을 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지 되고, 뭐 경제를 리오프닝을 해야지만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그리고 다시 오픈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꽃가게도 가시고 식당은 아직 아니지만 장난감 가게도 가시고 할 때, 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감염률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시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마켓 가지 마세요. 엄마 아무리 급해도 마켓 가지 마세요. 네, 제가 봐드립니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딱 그 픽스되는 플랜을 이제는 갖고 계셔야지 된다. 왜냐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여러분 각각의 그 가정에 맞는 맞춤형 리오프닝 플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리오프닝을 하는 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리오프닝을 하는 주가 조지아,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전부 백악관의 리오프닝 가이드라인에 자격이 못 미칩니다. 그런 백악관은 심플하게 한 가지만 보면은 지난 2주일 동안 확진자 사망자가 줄어야지 리오프닝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조지아,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라고 주정부에서 강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사람을 때리고 살해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해서 그런데도 대통령 그 직속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위원회, 리오프닝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 위원회 가운데서도 스티븐, 그분 이름이 뭐죠? 스티븐 무어. 지난번에 그 연방준비제도에 그쪽에 이제 그 지명도 됐었던 이 스티븐 무어 씨 같은 경우는 위험해도 안 열면 비즈니스 바디백을 우리가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지 된다. 지금 국방부에서 지난번에 10만 개, 이번에 다시 10만 개 시신을 담는 백을 준비를 했다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비즈니스 오픈 안 하면 비즈니스 바디백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이상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그룹인 Committee to Unleash prosperity, 번영을 위한 위원회, 이 정도로 할까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오늘 이제 애리조나주로 그 마스크 만드는 공장을 가는데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쓸까요? 안 쓸까요? No idea. No idea.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짧게, 오늘은 아주 짧게, 요즘에 대통령이 짧게 얘기를 해요. 짧게 그 백악관에서 그 공군기 타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리오프닝에 대해서 치어리더 비슷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번이 아니라 엊그제 일요일에 그 팍스가 주관을 한 그것도 링컨 메모리얼에서 링컨 동상이 저 뒤에 거대하게 있는데 이쪽에 대통령이 앉아있고 이쪽에 팍스에 2명의 호스트들이 앉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였어요. 그곳에서 이제 팍스의 호스트들이 대통령이 이제 조지아주에 그 리오프닝 하는 것에 대해서 해피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말을 바꿔서 다른 주의 리오프닝을 지지하니 이게 웬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 내가 언제 조지아주의 리오프닝을 비난을 했어? 언해피하다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다만 무슨 뭐 타투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주지사에 아주 강하게 strongly disagree with him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지사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고 타투 스토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과 백악관의 생각, 당연하죠. 정권을 잡은 사람으로서 경제가 죽으면 정말 바이러스보다 경제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는 한국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전반적인 그 일반인들의 여론을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해서 반대가 더 많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와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74%는요. 제가 헤드라인에 6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도 다 높은 60%입니다. 하나만 59%만 골프장 여는 것에 반대를 했고 골프장 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의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아요. 아무래도 확 트여 있고 하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가 조금 필요하고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74%는
식당 투고는 오케이지만 앉아서 밥 먹는 것, 영업 오픈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반대가 이제 체육시설이요. 짐, 골드짐 파산 선고했는데요. 82%가 제일 많습니다. 영화관, 정말 붙어 있잖아요. 옆에 영화관 오픈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82%. 이것은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주에서도 마찬가지 그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기상 오픈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70%밖에 안 됐어요. 네일 살롱 74% 오픈해서는 안 된다. 이발소와 미장원 69%. 불편하시죠? 불편하셔도 내가 그래도 내 와이프에게 내 머리는 내 헤어스타일을 맡길 수는 없지. 참아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남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가게 오픈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66%. 옷가게보다는 식당을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골프장이 59%. 1,005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가지잖아요. 이슈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8가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랜덤리 물어봤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네, 열어도 안 갈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인들이 좋아하는 사우나 이젠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잠시 뒤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그런데 마스크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스크를 안 쓰는데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니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에도 종교적인 이유를 가장 앞에 내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치인 가운데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이 날씨가 오늘 추워졌다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요즘에 조금 더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기온 많이 올라가던데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금 문을 여는 곳이 텍사스, 인디아나, 콜로라도, 플로리다주이거든요. 뭐 확진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하는데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쩔 수 없죠. 뭐 같이 가는 거예요. 경제하고 바이러스와 내가 힘을 키우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애리조나의 마스크 공장을 대통령이 가는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둔 겁니다. 이 허니웰 마스크를 만드는 이곳에서 500명을 고용을 했거든요. 마스크를 만드는데 수요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가는 것이고요.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정치인인 니노 비탈리라는 이런 주의 하원 의원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본 그런 하원 의원인데요. 이분이 이제 오하이오주도 뭐 만만치 않게 사망자도 있고 하니까 주의 주지사가 어떤 스토어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라.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니노 비탈리 주하원 의원이 주하원 의원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연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마스크 좀 잘 안 쓰려고 하고 어떠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원 의원이 아주 긴 길이에 페이스북에 내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는가를 구구절절히 썼는데 구구절절히 내용의 뭐 100% 거의 100%가 종교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대교, 기독교 원칙에 의해 세워진 위대한 나라다. 그런데 그것과 마스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요. 우리 모두는 신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얼굴도 신의 형상을 신을 닮은 얼굴을 어떻게 가려?
제가 여기서 웃어도 야단 안 치실 건가요? 신의 얼굴을 닮은 나의 얼굴을 나는 커버하지 않겠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오하이오주가 한 거의 2만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거의 1000분 정도가 사망했는데도 지금 그 주지사의 말에 따르지 않겠다는 주의 공화당 정치인이 나왔고요. 이 경우는 공화당 민주당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신앙, 종교적인 관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시건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합니다. 미시건주에서 경제를 재오픈해라 하면서 그 시위가 너무 격렬한데, 이제 그 달러 스토어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여성과 딸과 이제 달러 스토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비원이 역시 플린트 물이 오염돼서 이슈가 됐었던 그 지역의 달러 스토어인데 패밀리 달러 스토어인데 경비원이 이 엄마와 딸 못 들어갑니다. 마스크 우리 그 규정이기 때문에 했대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들여보냈겠죠. 2명의 남자가 그 남편과 아들인 거죠. 23살의 아들이 와서 이 경비원 그 머리 뒤로 총을 쏴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체포되고 기소되고 했는데 바로 그 전날에 미시건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총을 들고 문 열어라 시위하고 내 로프를 받아라 그 민주당 주지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적대적인 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미국이 2016년도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총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적대적인 톤, 어떤 케이스는요, 만일의 경우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파이프밤을 만들어 이런 사람이 있질 않는가 하면은 파이프 폭탄을 만들다가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콜로라도주에서였어요. 군 스타일의 시위를 기획을 했답니다. 온라인에서요. 그래서 이제 브래들리 번이라는 53살의 사람인데 콜로라도주에서 기소가 돼서 콜로라도주에서는 이 케이스의 범죄, 이게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되고 나면은 1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하나로 너무 많은 일들이 국내외에서, 미국이 혼자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국내외의 분위기는 제가 마지막 섹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부분과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돈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 4분기에 재무부에서 3조 달러를 빌려야지 됩니다. 거의 3조 달러예요. 2조 9천 99999 이렇게 나가니까 저는 숫자에 약하니까 약 3조 달러 말씀드리면 되죠.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제가 집값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 웬디스 버거 말씀만 지금 잠깐 드릴까요? 웬디스 버거가요. 지금 그 비프가 지역에 따라서는 저는 지난주에 가보고 한국마켓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소고기가 없는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다고 하고요. 포장은 반이 됐는데 그 양은 값은 2배가 됐다. 그럼 4배 된 건가요? 여러분께서 계산하세요. 그래서 이제 웬디스 버거가 사실은 요즘은 맥도널드 같은 데서도 우리 프레쉬만 써요. 냉동고 안 써요. 인앤아웃만 이제 냉동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작은 웬디스 버거입니다. 웬디스 버거가 프레쉬한 고기로 그 햄버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고기를 그 대량으로 가질 수가 없어서 아예 포기를 하고요. 치킨 버거는 있는데 프레시한 그 비프 버거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Where is the beef? Where is the beef? 웬디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코 등에서도 어제 이미 나온 것처럼 한정 판매 팩 2개만 사갈 수 있다든지 해서 오하이오주 같은 데는 도살장도 가까이 있고 하는가 보죠. 그리고 정육점도 좀 많고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푸주간에 가서 고기도 살 수 없는데 오하이오주의 그 영스타운 같은 데는 사람들이
그 마켓에 없기 때문에 로컬 정육점이나 직접 농장으로 가서 고기를 산답니다. 그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삼가에 있는 저희 회사에서 가까운 파머스 마켓 지금 문 닫았잖아요. 파머스 마켓에 가면 푸주간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은 치킨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그 자리에서 우리 예전에 시장, 동네 시장에서 막 해주는 식으로 해주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마켓을 찾아가는 곳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웬디스 버거 한번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아직까지 그 비프 파는 곳도 있기는 하는데 미 전국적으로 웬디스 버거 체인의 거의 20%는 비프가 없답니다. 비프가 지금 없는 거예요. 거의 20%, 정확하게는 18% 비프가 없어서 비프버거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 늘어날 테고요. 뭐 지금 뭐 타이슨 푸드라든가 그 여러 곳에서 1년에 굉장히 많은 그 파운드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지 됐는데 못 드렸었는데 네, 잠시 뒤에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허그도 안 할 테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거나 눈 인사하거나 할 테고 식당에 가서도 옆에 너무 이제 촘촘히 의자를 붙여놓으면은 우리가 그 불편할 것이고 옷가게 많이 안 간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경우는 이제 꼭 옷 중에서도 필요한 옷은 사야지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형태로 우리를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끌고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특히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됐는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대강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네요. 도대체 소고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1년에 몇 마리나 우리를 위해서 도살되나? 소는요 3,300마리 그리고 돼지는 1억 2천만 마리 그리고 치킨은 작으니까 90억 마리가 도살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고기가요 그것보다 훨씬 작겠죠. 해서 비프 또 돼지고기, 터키, 또 치킨 다 합쳐서 파운드로 미국의 그 농가에서 1년에 5천만 톤을 생산을 한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가 아니라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고 또 그 공장, 대형 공장에서 이렇게 그 확진자들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니까 노조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는 어떻게 뭐 나중에 고소도 하고 하면은 그 큰 회사에서 만들 수 있겠어? 해서 이제 대통령이 만들어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못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안 나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죠. 난민이거나 아니면 뭐 서류 미비자도 그런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곳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약하다. 뭐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집값이 오히려 3월 달에 올랐답니다. 4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여러분들께 조금 그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올해 3월 달에 지난해 3월에 비해서 8%나 올랐답니다. 전국 그 중간 주택값이 3월 달에 28만 600달러 전국 부동산 협회에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왜 그러냐면 수요는 당연히 줄었겠죠. 누가 뭐 집 보러 많이 다녔겠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공급도 줄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집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집값을 조금 싸게 내놔야 된다니까 안 내놓은 사람도 있을 테고 신규 주택도 뭐 마무리되는 게 당연히 적을 테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3월 달에는 그랬지만 뭐 미래도 조금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해서 이제 그 수요가 8.5%가 줄었는데도 그런데도 공급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에 집값은 3월 달에 지난해 3월 달에 비해서 8%가 올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셀러가 아직까지는 긴 길을 온 것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같이 산 게 뭐 2달이래요. 2개월 내지는 2달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러가 아직까지는 집값 내리기 뭐
조금 있으면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하면은 집값이 올라갈 텐데 내가 왜 집값을 내려야지 돼? 하면서 오히려 내놨던 집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요. 이번 주 물어봤더니 셀러가 나 4%만이 집값을 내려서라도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한 주일 전에는 5.7% 정도는 집값을 내려도 좀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안 보러 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바이어는 생각하기를 내려가겠지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정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realtor.com에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realtor.com도요, 월스트리트 회사예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회사예요. 그게 루퍼트 머덕 회사입니다. realtor.com도요. 해서 최근에 집을 보려는 사람들은 15%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4월 26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이라는 것이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서 그렇다 하는데 지금 뭐 모기지 이자율 좋잖아요. 아주 좋은데도 모기지 신청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려는 집 리스팅이 5년 사이에 최저다. 공급이 지난 5년 사이에 최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팅 값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1%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리스팅 값은 한 30만 달러가 조금 넘는답니다. 뭐 30만 뭐 8천 달러 정도 되는데 중간 집값은 28만 600달러 정도가 됐잖아요. 해서 지금은 바이러스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마켓이 나쁜 것이 당연하고요. 3월 달에 150만 유닛을 팔았다고 하네요. 지난해 같은 3월 달에 비해서 10.2%가 줄어들었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은 값이 내려갔겠지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팔려는 사람은 아니 내가 왜 집값을 내려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해서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도 줄어서 그렇다. 경제도 엉망이고 비즈니스도 문을 닫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죠. 그런데 반대로 또 뭐 조금 올라가거나 비슷해질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잡히면.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잡히면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 뭐 심지어 8월달 한여름에도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바이러스의 강도와 진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값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가장 큰 변수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페니매는 4월 달에 발표하기를 올해 중간 집값이 27만 5천 달러. 그러면 지난해보다 조금 내려가는 거네요. 27만 2천 달러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3%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질로 많은 분들 보고 계시죠? 어제 한 2%에서 3% 정도는 내려가지 않을까? 올해 말이 되면은 그랬다가 내년에 회복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진로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라던가 뭐 전문가와 얼마큼 컨설팅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회복된다 하고 예상하는 것은 뭐 백신도 조금 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도 보고하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모기지 정책. 지금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 해도 일단 뭐 60일, 90일 정도까지는 뭐 내쫓지 않고 원래도 그게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책들도 있고 뭐 관용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관용적인 정책이 풀어지고 일자리가 현재 이제 금요일 되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불과 한 뭐 6주일 사이에 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고 이 같은 추세가 회복되지 않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또 계속 늘어난다던가 하면은 그때는 가장 중요한 지금 공급이 적어서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급이 적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 집값은 계속 같이 간다 하는 거 보셔야지 되고요. 골드짐이 오늘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슈가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망가뜨리다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골드짐이 하는 얘기예요. 뭐 한 30군데 정도는 닫는다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닫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을 닫겠죠. 뭐 세인트 루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알라바마, 콜로라도 스프링스 마켓 그쪽에서 조금 많이 닫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골드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 가지 아무튼 이슈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세계적으로 골드짐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700군데 있다고 하고 1965년부터 작은 짐으로 시작을 했겠죠. 지금까지 75, 85, 95, 2005, 2015년 55년이 된 이런 골드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한꺼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어요. 베니스 비치 그쪽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요. 헐츠라는 렌털카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민 오신 분 가운데서 요즘은 뭐 공유 서비스, 우버, 리프트가 많아졌습니다만 이 헐츠도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과 세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의 뭐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갔다 이랬을 때 어떻게 국가가 그럴 수가 있지? 뭐 스페인 그랬다 하면은 거봐 맨날 밥 먹고 낮잠만 몇 시간씩 자니까 안 그래? 뭐 이태리 하면 또 다른 이유를 대고 했는데 미국이 이번에 4월 달에 실업률이 25.1%에서 34.6%가 될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이요.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시카고 지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이터가 요약해 놓은 것을 보고 있는데 34.6%. 참 로이터는 예상하기를 16% 정도 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V 회복은 뭐 당연히 없는 것 예상하실 것 같고요. V 회복은 아닌데 이제 W까지는 모르겠지만 U자 회복, 이게 회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기까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 페달이 이거 이러다가 페달이 다 닳아버리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지리하게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U 커브는 뭐 기본일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을 조금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애리조나에 도착 안 했나요?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육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육식 안 하셔도 고기 국물은 드시니까는요. 타이슨이 대통령이 이제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생산을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기 생산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아파서 우리가 슬로우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 인컴 당연히 줄어들었죠. 타이슨의 2, 4분기의 네트 인컴이 3월 28일에 끝난 게 3월 28일에 어떻게 끝날 수가 있어요. 2, 4분기가 1, 4분기인데 15%가 줄어들었다 하니까 4월 달이 포함되면은 이제 훨씬 더 수입이 줄어들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이런 미국 정부에서 선거 캠페인과도 연관이 되고 하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물론 사고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도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국이 전에는 뭔가 얘기를 하면 다른 동맹국에서 편을 들어주는데 지금 편을 안 들어요. 지금 5군데 Five Eyes 동맹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이제 오스트랄리아, 호주
이 다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국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쭉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인터뷰를 해서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이 그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여러 가지 그 강도라든가 변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러한 그 형태를 보면은 이것은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이러스 진화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그리고 또 그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인공적으로나 조작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보면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지금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거가 있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국이 다른 그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과 미국만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미국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세계적으로는 이 파우치 박사의 말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조작됐다는 증거도 없다 하는 것이고 미국의 그 정보국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증거는 없다 하는 게 아직까지의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굉장히 다른 나라의 적절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것은 미국은 지금 뭐든지 우리가 잘했어. 우리를 뭐 누가 싫어해? 우리가 우선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무서운 게요.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쨌든 그곳에서 왔으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웻 마켓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거예요. 더군다나 초기에는 중국의 그 의사가 이거 위험해라고 했어도 중국 정부가 뭔가를 그 막으려고 했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서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 그때는 완전 베이징에서 그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들이 민주화하는데 군인들이 그냥 누르고 중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비민주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후에 89년도잖아요. 89년 이후에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지금 최고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을 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그 캠페인이 성공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중국 공산당과 이제 그 시진핑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런 띵크탱크가 뭐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이라는 띵크탱크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뭔가를 우리는 해야지 됩니다. 라는 것을 보고를 공산당 시진핑을 포함해서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이에요. 이게 또 이제 무역적인 마찰로 갈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중국은 다른 나라에 그래? 마스크가 없어? 호흡기가 없어? 우리가 줄게. 뭐 WHO에도 기금을 더 내고 이런 형태로 그 같은 그 반감 같은 것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그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연합이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진단도 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목표를 75유로를 해놨는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참여 안 해서 74억 유로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이들 나라들이 모든 좋은 것들을 미국과 공유할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강희신이었습니다.